오늘 저의 이야기는 삶의 큰 그림만 쫓다가 정작 작은 기쁨들을 잊고 살았던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소소한 행복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텅 빈 트로피 진열장과 멈춰버린 삶. 김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뤄야 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3남매를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남편과 함께 번 돈으로 빚 없이 집을 마련하고 손주들 용돈까지 넉넉히 챙겨주는 할머니가 되는 것.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목표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달리기 경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6시에는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7시에는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시간 속에서 놓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건넸던 "오늘 고생했소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진심으로 답할 여유가 없었고,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들려주던 사소한 학교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다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마치 거대한 프로젝트처럼 관리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뿌듯했지만 그 성취감은 잠시뿐이었고 그녀는 곧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자식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손주들은 재롱을 부리는 귀여운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모든 트로피를 다 차지한 챔피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던 순자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던 트로피 진열장이 정작 자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왁자지껄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과 마주 앉아 마시던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영화처럼 고요했고 그녀는 그 고요함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장난 시계가 가르쳐준 시간. 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생 그녀의 손목을 지켜왔던 낡은 시계가 멈춰 섰습니다. 시계방에 가져갔더니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싸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그 시계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시계줄에 묻은 그녀의 땀방울, 유리창에 남은 희미한 흠집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사를 하나하나 풀어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톱 바퀴들이 멈춰 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시계 뒷면에 아주 작게 새겨진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25주년, 나의 영원한 동반자에게. 남편이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선물했던 시계였던 겁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잊고 지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가서 길을 잃고 헤맸던 때, 셋째 아이를 낳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때, 소박한 저녁 식탁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던 때,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것은 거창한 목표들이 아니라 이처럼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더 이상 멈춰버린 시계를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계를 보며 매일매일 자신이 살아온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트로피 진열장처럼 채워야 할 목표물이 아니라 낡은 시계처럼 매 순간이 소중한 의미로 가득한 보물이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이야기, 작은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모험. 순자 할머니의 삶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오롯이 즐기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마당의 작은 화단에 물을 주며 꽃들에게 말을 걸었고, 며칠씩 꼼꼼히 말린 빨래에서는 햇볕 냄새가 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혼자 버스를 타고 멀리 있는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소풍이냐며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이 되었으니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 또래의 어르신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동네 골목을 누비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카메라에는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텃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이웃의 모습, 그리고 길가에 핀 작은 들꽃까지 그녀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수많은 작은 기쁨들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들을 인화하여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진을 보며 할머니의 사진에는 따뜻함이 느껴져요. 저희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할머니 덕분에 보게 되네요. 라고 말해 주었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과정이 곧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이야기, 당신의 인생은 이미 보물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이루고 증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과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정해지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자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고 즐기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낡은 시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듯 당신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씨앗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행복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행복을 전해드릴 겁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